24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설명 영상 2편은 24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24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4년 1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홈페이지입니다. 24년 사업 접수는 에코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기 탭을 누르고 여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탭을 누르면 접수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은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도 뜨지 않습니다. 접수 시작일인 15일에 열릴 것이고 접수 마지막 날인 1월 31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이 탭이 닫히게 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출이 되지 않으니 신청자분들은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거나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원사업 소개 탭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사업계획서 양식 등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청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고문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기업 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하여서 사용 중지 처분, 조업 영업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제재 조치에 따라서 제재 중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창업 지원 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 31조 2에 따라서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관연도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같은 모집 분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요.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 사업 유의사항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업계획서 등을 이제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은 안 되고요. 신청은 해당 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청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평가 과정에는 신청 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 협약 취소 및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횡령, 평치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에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고요.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지원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과정 중에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지원사업 계획서,
그리고 민간부담금 현물 증빙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접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요 네 가지인데요. 일단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 총사업자 등록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분께서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서,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해당 서류는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 신용정보조에서는 크레딧 포유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이 서류 또한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평가 통과 후에 제출 가능한 서류들도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공고1 이후 창업하신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점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가점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비 창업자 분야에는 재창업자 분야도 포함이 되는데요. 재창업자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은 폐업 사실증명서 및 폐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폐업한 기업이 법인이었을 경우에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한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가 있으실 경우 함께 첨부해 주세요. 창업기업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지원사업 신청서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하시고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과정 중에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것은 지원사업 계획서와 민간부담금 현물 증빙 서류입니다. 양식은 접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신청하신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법인이신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까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미리 발급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해당 서류는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 신용정보조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서류 또한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평가 통과 후에 제출 가능한 서류들도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미등록 미조의 기업의 경우에는 크레딧 포유에서 대표자 명의의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점 및 실적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성장 창업 분야의 다른 제출 서류는 창업기업 분야와 동일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제출 서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성장 창업기업은 기투자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주주명부 투자유치 내역 확인서 투자계약서입니다. 여기서 투자계약서는 투자유치 내역 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입니다. 제출 서류 중에 지원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접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공고문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야가 계획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 양식으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파란 글씨로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파란 글씨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과제 요약서가 있습니다. 과제 요약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세요. 요약서 뒤에 구체적인 계획서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요약서에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과제명, 과제 분야, 예비 창업자명, 생년월일 등을 적는 칸이 맨 위에 있고요. 과제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문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세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를 선택하실 때는 신청자분이 가장 사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제 분야를 한 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적는 칸이 나옵니다. 사업비 구성에 대한 내용은 3편 사업비 관련 설명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계획서 본문을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양식은 글자 크기 11에서 14포인트, 줄 간격은 140에서 160%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양식의 목차는 변경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사진 또는 도표 추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파란 글씨로 유의사항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녹색 산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과제가 속한 산업 분야의 시장은 어떠하며 진입 상황 또는 진입 가능성은 어떠한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정성적, 정량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4번의 사업비 구성의 경우에는 설명의 3편 사업비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은 공고문 덧붙임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가 및 가점 기준입니다. 공고문 55페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성장 창업기업 각 분야에 있어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어떤 기준을 통해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평가되는 부분을 반영하여서 작성하면은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